자정을 넘긴 시간, 이 중국 당국 검열에 저항하는 의미로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온 중국인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교이기도 한 칭화대 학생들은 유명 수학자 알렉산드르 프리드만의 방정식을 앞세워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유인을 뜻하는 프리드맨, 또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는 프리더맨과 비슷한 프리드만의 발음, 자유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죠. 여기에 일부 도시에선 반 시진핑 구호까지 등장했습니다. 共产党习近平 제로 코로나 반대에서 시작해 이제는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번지는 상황, 국제사회가 제2의 테나먼 사태의 가능성 주시하는 가운데 집권 3기 시진핑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월드컵 본선에 오르지 못했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큼은 둘째가라며 서러운 중국. 그런데 랜선으로 본 월드컵, 마스크도 봉쇄도 없이 자유롭게 환호하고 열광하는 세계인들. 반면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불만 우려한 당국은 월드컵 영상 속 관중석 편집과 모자이크로 대응, 중국인들의 영린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우르무치 화재 사건.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면서 발생한 다수 사상자. 그런데 불이 난 건물 입구에 평소 코로나 방역 봉쇄를 위해 걸어놓은 쇠사슬 탓에 진화와 주민 대피가 늦었고 인명피해 커졌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반감을 더 폭발시킨 건 희생자들이 자기 보호 신경 쓰지 않고 비상구 위치 몰랐던 게 잘못이라는 당국의 발표 내용이었죠. 상하이, 베이징, 광저우, 정저우, 란저우, 청두, 시안, 우한, 난징까지 중국 내 주요 도시로 시위가 번진 배경인데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이 시진핑계 독주의 서막을 연 시진핑 3기 출범 직후라는 겁니다.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정치 행사 당대회가 지난 10월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가 결정됐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 플러스 여당 대표, 국무총리, 국회의장, 상원의장, 여당 원내대표, 감사원장, 경제부총리 등이 머리 맞대고 중국의 중요 결정을 내리는 핵심 중의 핵심 입니다. 그런데 19기 상무위원회는 비시진핑계 3명이 포함됐었지만 이 3명은 모두 이번 당대회에서 교체, 그리고 이를 대신한 20기 상무위원은 전원이 시자진, 이 한자로는 습가군, 시씨 가문의 사병이라는 뜻인데요. 시진핑 친위대가 중국의 입법, 사법, 행정, 국방 각 분야 최고 결정을 내리는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를 싹쓸이한 겁니다. 이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전례를 깨는 일이라는 겁니다. 과거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그리고 4인방의 폭주까지 최고 지도자 등에 업은 특정 세력 준동의 폐단을 뼈저리게 느낀 덩샤오핑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한 이유인데요. 그러면서 생긴 세계 파벌, 태자당, 공청단, 그리고 상하이방. 태자당은 이른바 혁명 금수저들, 중국 공산혁명 주역의 2세 또는 3세를 말하는데요. 혁명원로 시중신의 아들 시진핑 역시 이 파벌을 배경으로 활동을 시작했죠. 여기에 중국 공산당 내 최대 청년 조직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들의 파벌 공청단, 마지막으로 상하이시, 그리고 장쩌민 전 주석을 매개로 한 상하이방까지 세 파벌이 나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 공산당의 독특한 후계자 지정 방식, 격대 지정 원칙, 지금의 권력자가 차차기 권력자를 미리 지명, 독재와 세습 가능성을 차단하는 겁니다. 시진핑 역시 이 전통에 따라 전전임, 장쩌민의 후원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시진핑 바로 전 지도자 후진타오 전 주석이 차차기, 즉 시진핑 후계로 지목한 게 같은 공청단을 배경으로 한 후추나 부총리. 하지만 이번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진입은 고사하고 정치국원 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제대로 물을 먹고 말았습니다. 집단 지도 체제와 격대 지정 두 원칙을 정면으로 깨버린 거죠. 심지어 이번 당대회 과정에서 후진타오 회의장 밖으로 반강제 퇴장을 당하는 사태까지. 하지만 혹시라도 시진핑 심기 건드릴까 모두가 숨죽이는 모습, 그리고 당대회 뒤 시진핑의 사진으로 일면을 도배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시진핑 제국 구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 장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권력 독점 시도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공화정 로마에서 사실상 황제 역할을 했던 카이사르도, 또 프랑스 대혁명에서 서슬퍼런 위세를 과시했던 로베스피에르와 자코뱅파도 반대파의 결집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여기에 이번 시위의 또 다른 불안 요소, 시위에 불을 당긴 곳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핵심 우르무치라는 겁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구는 2,500만 명 조금 넘기는 수준. 하지만 중국 영토의 약 17%, 또 석유 등 각종 자원 풍부,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상징성 티베트, 타이완, 홍콩과 더불어 하나의 중국 달성의 가장 큰 난제라는 점인데요. 외형, 역사,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전통적인 중화제국 중국과는 크게 다른 위구르인의 땅. 여기에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까지 8개 나라와 국경을 맞댄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적국 소나기에 넘어가면 전통적 중국 중심부가 육로로 노출된다는 군사적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시위가 다른 방향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중국 당국이 진압에 더욱 골몰하는 이유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제로 코로나 정책 쉽게 내려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 보면 첫째, 3년 가까이 천문학적 손실 감소,
둘째, 이번 당대회에서도 최대 성과로 홍보. 셋째, 제로 코로나의 실패는 시진핑의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이 꺼내든 카드, 당근과 채찍. 일단은 공권력 동원해서 시위 확산 저지 총력전에 돌입. 또 온라인 검열로 이번 시위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의무 PCR 검사 대상 줄이는 등 유화책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시위 계기로 서방 국가의 반중국 포위가 속도를 낼지도 관심 가는 부분인데요. BBC 기자가 강제 연행되고 구타까지 당한 영국 순핵 총리가 직접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라고 못 박을 정도로 단단히 뿔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역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인권 중요성 강조하면서 사태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과거天安문 사태 당시 베이징대 학생으로 시위를 주도했던 왕단, 봉쇄 정책 완화 대신 강경 진압에 나서면 공산당 체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 이번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한방 이슈 박광렬이었습니다.